믿고 보는 부동산 채널 예하수상입니다. 오늘은 2차선 도로에 잘 접한 토지가 시세의 반값에 공매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공매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보다 공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매 시스템은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하듯 클릭 몇 번만으로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경매처럼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물건을 경매시장에 넘기는 겁니다. 이에 반해 공매는 세금이 체납되었을 때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공매시장에 넘기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빌린 돈은 잘 갚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 물건처럼 동일한 물건이 공매시장에도 나오고 경매시장에도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보다는 공매로 낙찰을 받는 것이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경매보다는 공매가 덜 알려져서 경쟁이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매를 하는 방법은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물건은 50%의 지분이 공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저는 지분 물건은 굳이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관심을 가져도 좋은 물건이라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지분 물건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번호는 2021-07366-002번입니다. 전체 740평 중에서 50%인 37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며 감정가는 평당 110만원인데 반값인 평당 60만원부터 입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매의 또 다른 장점은 만약 유찰이 되면 일주일 단위로 10%씩 내려간 금액으로 다시 입찰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공매를 아직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물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제주 공항을 기점으로 남서쪽으로 40km 지점이며 평화로를 타고 가시면 약 5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물건지 앞 2차선 도로를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는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아스콘으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 통행량도 적당히 있는 곳입니다.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럼 내려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토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현재는 파종을 한 상태 같습니다. 농업용수는 들어와 있네요. 멀리 삼방산의 풍경이 멋지죠? 한라산의 정상이 삼방산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 좀 아쉽네요. 본 토지의 높이는 도로와 같아 보입니다. 별도로 성토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적 장부와 기타 자료들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오래전에 두 분이 상속을 받은 토지인데 그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지분이 네 분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지분이 공매로 나온 것이라서 상속받은 네 분의 지분 모두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국가의 압류에 의해 공매로 나오고 금융권의 건저당에 의해 경매로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은 공부 삼아서 등기부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토지의 경계면을 보면 뒤쪽으로 길게 한 필지가 더 있는데 이 토지도 경매로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취득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럼 본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직 중개사로서 경매나 공매 물건 또는 일반 매매 물건 중에서 선별해서 임장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지 모양을 보시면 두 필지로 분할하기에 아주 좋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온전한 물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낙찰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을 받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면 되겠죠.
공유자와 협의를 하면 좋겠지만 협의가 안 되더라도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소송이라고 하면 듣기만 해도 골치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소송은 너무나 간단한 소송입니다. 변호사 선임도 굳이 필요 없고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정보가 넘쳐 흘러서 소장 작성 같은 것도 얼마든지 스스로 배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암튼 원하는 대로 분할이 된다면 분할해서 온전한 토지를 가지면 되는 것이고, 만약 원하는 모양으로 분할이 안 될 때는 형식적 경매 절차에 따라 매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지분이 아니라 온전한 물건으로 경매시장에 다시 넘기는 것이므로 분명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겠죠. 낙찰가가 예상보다 떨어질 것 같으면 본인이 입찰에 참여해서 나머지 지분도 저렴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수익률의 차이만 있을 뿐 손해볼 일은 전혀 없는 경우죠. 토지용구의 각인원을 보시면 지목은 전입니다. 농지증은 반드시 필요하죠. 입찰 전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따라서 건폐율 20%, 용적률 80%입니다. 기타 행위 제한 내용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주변 시세는 감정가 정도 하는데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한 평당 100만원은 하는 곳입니다. 건축 기반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전기는 바로 인입이 가능합니다. 상수는 동쪽으로 300m 지점에 100mm 관이 있지만 지형상 조금의 역구배입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의 의견을 물어봐야 하는데요. 담당자분이 열흘간 휴무라고 해서 추후 알아보고 영상의 설명글에 추가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불가하다면 조금 멀더라도 서쪽에서 인입을 해와야겠네요. 오수는 하수 처리구역 외 지역이라서 개인 오수 처리 시설로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는 불황이지만 상대적으로 경매나 공매로 좋은 물건을 취득하기에는 좋은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함께 경매와 공매라고 하는 스킬 또한 조금씩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곧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